어떻게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런데 뭐 제 날짜를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1년이 지금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주로 하다가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이 몇 가지가 지금 이제 걸리는데요. 하나가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이 주변에 이 환경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기 문제도 있고 편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일단 1인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게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좀 뼈저리게 깨닫고 있고요. 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이제 많은 우리 분들께 제가 존경과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 감사를 보냅니다. 자,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이제 후원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실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제가 한번 모아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소액을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의외로 또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약간의 고액을 좀 해주신 또 익명의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제가 언제 한번 모아서 기회가 되는 대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도요, 반드시 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이 페이스북에서 너무 많은 이제 규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정들을 막는데, 제가 좀 정치적으로 예민한 그런 것들 좀 언급하고 하면 자주 규제가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의 신청을 하면 뭐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뭐 검토를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도 오고요.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그래 가지고 보통 이제 한 달 정지가 아주 그냥 예사롭게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유튜브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볼 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서 이제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이 촛불혁명으로 달성한 이 민주공화국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 좀 개인적으로 좀 우스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우리가 언제 뭐 민주공화국이었기에 지금 무슨 뭐 검찰공화국이라는 뭐 이런 말을 하는지 제가 좀 의아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다들 뭐 느낌은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 희망과 바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 나쁜 놈들 좀 잡아달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옵티머스, 라임, 대장동, 태양광, 이 민주 촛불 정권으로 등장했다라는 이 문재인 정권에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정권형, 권력형 그런 게이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에 국민들이 실망한 거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은 뭐 보수 적폐 정권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아니 그런데 촛불 시민 혁명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이 민주 정권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수사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이제 국민들이 열받아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검찰공화국이 낫겠다. 예. 민주공화국보다. 왜냐?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일단 의회가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권이 제일 많이 타락했어요. 최근에 이제 뭐 그 OECD 발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이제 반부패 지수 뭐 이런 걸 보면 뭐 깨끗해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문재인 정권 5년 하에서 대한민국의 이 청렴도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세요? 안 되시죠? 왜 안 될까요? 검찰이 수사를 못했잖아요, 검찰이.
아니 뭐 재판을 해서 뭐 유죄가 나오고 뭐 판결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권력형 게이트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부패 지수 계산할 때는 이제 이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측정이 많이 되는데 뭐 그동안에 뭐 굵직굵직한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제대로 된 게 없죠. 파헤쳐진 게 없죠. 오히려 부패 지수가 이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뭐 검찰과 경찰이 또 그렇게 또 수사를 잘 했다라는 뭐 말도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지난번 태양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 태양광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 태양광이라는 거는 이 사막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못 쓰는 땅이 좀 넓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탈원전을 내놓더니만 갑자기 태양광을 뭐 막 얘기를 해요. 당시에 태양광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운동권 뭐 출신들의 이런 뭐 단체들 아니었습니까? 그 조합 만들어 갖고 뭐 제가 실명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운동권 그룹들이 그 태양광 주로 국가 보조금 받아갖고 이제 설치하는 거를 했죠. 그런데 이 태양광이 그렇게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이게 송전을 해서 뭐 해야 태양광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수익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태양광 지금 뭐 때려놓은 그 태양광들이 거기서 지금 무슨 수익이 나와서 그게 무슨 태양광을 만든 그 설치한 사람들한테 무슨 수익이 돌아갔습니까? 다 보조금 따먹는 사업이었지.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거기에 이제 뭐 운동권 386 뭐 그 양반만 좀 이렇게 됐는데 당시에 뭐 청와대 내에 뭐 그 청와대 실장과 그다음에 청와대 관련된 이제 비서관들, 한수원 관계자들, 산자부 장관과 다 한 통속 아니었습니까? 태양광. 그리고 그 부품 사오고 들여오는 거 다 어디서 했어요? 중국에서 해왔잖아요. 그거 다 독과점으로 했을 겁니다. 거기 그 단체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수사 안 됐어요. 빼먹었다라는 것만 나왔지 이게 중국과 거래해서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 루트를 누가 잡고 그거를 어떻게 권력 기관하고 손을 잡고 그거 허가권을 따내고 해서 거기서 나온 유통과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이거 다 부당한 거죠. 다 부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그 의회의 타락 구조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회에서 법을 만들 때, 특히 민주당, 의회에서 법을 만들 때 대부분 이 관계들이 의원실에서 스스로 나와서 발의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이해 집단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법안들의 이제 기초 이제 제안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이해 관계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법안이 되어서 예산이 붙고 조직이 생기면 대부분 그 안에 자기 세력들이 들어가거나 그 사업 그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이런 법안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숱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자체마다 조례 통해 가지고 또 만들어지는 여러 그 지자체들의 그 조례들을 통해서 거기서 기생하는 대부분 뭐 민주당과 연관된 뭐 이런 진보 단체들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먹이 사슬과 생태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하나의 이게 산업이 됐습니다. 정치가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이 정치의 산업화를 통해서 여기에 기생해 있는 수많은 그 조직들과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그 정권 교체, 국민의힘으로의 정권 교체를 인정 못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등장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한 제2의 조국 대전이 온다는 거고 윤석열 정권이 이 적폐 청산을 하지 않으면 민주라는 이름으로 쌓여져 온 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격을 받게 되어 있다. 반격을. 그 반격에 의해서
1년 안에 레임덕이 온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검찰공화국 듣기에는 상당히 소름 끼치지만 사실 이 검찰공화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검찰공화국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그 반부패청은 그건 검찰 조직이죠, 사실상. 그런데 이광요 수상이 그런 말을 했어요. 관료들과 정치인이란 한 줌의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끝까지 부정을 추구하려 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광요 수상이 싱가포르의 그 60년대와 70년대 그 초반에 이 부패와 싸우는데 아주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당시에 싱가포르가 처음부터 그렇게 자본주의와 법치와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도시 국가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이게 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틈틈이 그 싱가포르를 먹으려는 야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싱가포르의 그 사회주의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 나라 자체가 어떤 민족 국가라기보다는 그 근대화 시기에 그 영국에 의해서 일종의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일하려고 모인 그 사람들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 조직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광요 수상이 초기에 싱가포르 통치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주의와 싸웠어야 돼요. 공산주의와 싸웠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광요 수상은 자신의 인민행동당을 제1당으로 내세우고 정치적 독재를 했습니다. 이광요 수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민행동당이 곧 정부고 정부가 곧 국가다. 네. 인민행동당이 곧 국가고 정부가 곧 국가다. 이거는 민주주의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일당 독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광요 수상은 자신의 그 반부패청을 거의 검찰의 가장 상위 조직에 두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광요 수상이 반민주 이런 독재자라거나 싱가포르가 무슨 독재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법과 자유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기업에는 기업에는 경영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질서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이러한 인위적인 질서는 반드시 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치면 엔트로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질서는 항상 무질서로 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기업은 가만두면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관한 투쟁 이 상태에서 이것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합의에 의해서 어떤 관습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이거를 모두 다 하나의 그 가장 상위의 일체가 되는 권위에 복종을 함으로써 이거를 공익화 만드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인위적 질서인데 이게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자꾸 이제 무질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권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너십이 있어서 그 경영의 질서가 생기듯이 국가에는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통치의 어떤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내부의 적에 의해서도 무너져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칼 슈미트 같은 이제 그 정치 철학자이자 헌법 철학자는 정치적 질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적과 동기의 질서다. 이제 이런 거고 국가라는 것은 만장일치 주권에 동의된 사람들의 일종의 그 결단체이기 때문에 국민 안에서는 적과 동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단 하나의 인격체지만 그 안에 여러 시민들로 구성된 이 안에서 적과 동지의 질서가 생기면서 국가도 결국은 망하려는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 질서가. 이때 그런 망하려는 질서를 이거를 바로잡는
이런 통치가 바로 기업에서 경영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데 이게 기업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의 오너십이 오너에게 그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면 싱가포르의 어떤 주권의 오너십이 싱가포르 국민에게 있지만 이게 완전하게 그 당시 이광요 수상의 그 인민행동당에 이렇게 위임되어서 있는 그 예외적 상황들을 인민행동당이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주권의 그 위임의 공백이 없었던 겁니다. 독재죠. 독재예요. 이거를 이제 그 근대 정치 철학에서는 이제 주권 독재라고 얘기를 해요. 주권 독재. 그러니까 독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독재. 그러니까 독재자가 자기의 자의성과 이런 자신의 어떤 캐릭터에 의해서 어떤 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하는 독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주권 독재라는 거는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위임자가 가장 상위의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때로 법을 초월해요. 헌법도 초월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주권의 최고 위임을 받은 자는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밖에서 때로는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뛰어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뛰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너져 내리는 국가 안에서는 그 헌법이라는 이 질서 안에서는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법을 다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이 국가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는 헌법이 먹히질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통령이 그 헌법과 법 안에서 국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공화국의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권한에는 비상대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비상대권이라는 것이 없는 공화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정치 지형이 의회주의로 발전해 오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자꾸 이상하게 이게 축소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 축소가 된다는 것이 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법과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어떤 그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 주권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이 법과 헌법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검찰공화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법을 만드는 정치권과 의회권이 타락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정부도 그 의회권에 종속되어서는 이거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지금 민주당 하는 그 상황을 좀 보세요. 자, 민주당이 자신들이 민주 촛불로 집권한 정당이라 하면서 예를 들어 윤미향 같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공천을 했습니다.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다고 쳐요. 근데 지금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윤미향을 지금 제명하고 가야 되잖아요. 민주당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정치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치 권력. 그런데 정치 권력 가졌다고 해서 그러면 윤미향 같은 사람을 왜 그러면 보호를 하는데 민주당이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민주당이 어떤 당론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실세들이 과거 윤미향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이 과거에 보니까 세미나도 할 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후원금도 내고 이런 거 같은데 그게 공식적으로만 그런 거겠지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그거 척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된 그 검찰 수사와 그 내용만 보더라도 윤미향 의원은 이미 일찌감치 제적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른가요? 이준석 대표님,
아니 뭐 공무원 시절이 아닐 때 뭐 그 성상납에 이런 얘기들 뭐 본인 안 했다고 쳐. 안 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안 했다고 믿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 폭로를 막으려고 뭐 그 7억을 주기 위해서 자기 비서실장을 보내고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었잖아요. 뭐 아니다 기다 얘기가 없었고 뭐 비서실장이라는 분도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고 근데 본인이 안 했는데 왜 7억을 주려고 아 제가 참 민망합니다만 이제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응? 근데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뭐 이준석 당대표로부터 여러 가지 뭐 또 혜택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있어야만 자기 자리가 유지되는 뭐 이런 최고위원들 예? 정미경 최고위원님 뭐 그러지 마세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저 존경합니다. 예? 아 정미경 우리 최고위원님 검사 시절 거치고 그다음에 검사되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고 공부하셨어요. 본인 얘기할 때마다 우시잖아요. 아니 그런 분이 왜 지금 그러세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정말 제가 참 민망해서 참 말을 못하겠네 진짜. 우리 그러지 맙시다. 똑같아요. 네? 윤미향이 두둔하고 있는 저 민주당이나 이준석 대표 지금 그 성추문 이런 거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그 최고위원들한테 거기 그 당의 그 페미니스트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깨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이 정권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말에 저는 뭐 거부감이 없고요. 이 나쁜 놈들 좀 이 청산을 하자. 제발 좀 정치권이 제도권에 있는 이 나쁜 놈들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이게 일종의 생계형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셀러리맨 국회의원, 연봉 받는 국회의원. 그래도 우리가 삼김시대에는 뭐 이렇게 욕들을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삼김시대까지는 이 정치인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그 국민의 그 교사가 되려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이 정치를 국민의 세미나장으로 여기고 뭔가 그 스스로 국민의 영혼을 국민의 영혼에 이렇게 그거를 좀 접하려는 이 국민의 영혼과 이 접점을 만들려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시대 정신을 붙잡고. 근데 오늘날 삼김 이후에 이제 없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없어요. 다들 이제 생계형이고 뭐 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조금 이제 힘이 있고 그다음에 대권 주자와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다 거기에 딸려가는 겁니다. 다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 사람이 와서 뭐 이 사람이 좀 힘이 세지면 다 거기 딸랑딸랑 거렸다가 또 깨져나가면 또 뭐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거기 또 딸랑딸랑 되었다가 뭐 국민의힘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민주당은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 특히 여기서 입법권을 가진 의회 여기에 핵심인 정당 이 정당의 수뇌부와 핵심 그룹들의 권력 파워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되면서 대통령도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멱살 잡고 흔들 수 있는 이런 권력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의 그 핵심 권력들과 연결된 수많은 정치 비즈니스 이 산업들이 부패 온상이 되어 있고 이게 속칭 말해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사람들 말이죠. 네? 맨날 민주 대 반민주 뭐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30년간 국민을 자신들의 프레임의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저항도 못해요. 뭐라고 말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은데 민주 대 반민주 그러니까 그래 민주야 또 이러고 또 넘어가요. 얼마나 많이 그런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자신들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민주적폐를 쌓아온 게 바로 지금 진보들 아닙니까? 그게 국민으로부터 지금 등 돌림을 받은 거잖아요. 예? 아니 이재명 뭐 후보가 뭐 당선이 된들 국회의원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뭐 이재명 후보 뭐 이 상황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지방선거가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뭐 후보라고 불러야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 당선되어봐야 소용없어요. 뭐 예? 그다음에
뭐 조국 장관님,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 뭐 지금 뭐 빨리 국민한테 사과를 하시라고요. 자기 고백을 하시라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 덮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루라도 빨리 털어놓고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이렇게 불어버리는 게 본인한테도 저는 조금이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상황도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이 수사를 촉구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음에 계속 걸리고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우리 우파 내에 또 너무 적극적인 그런 아스팔트 우파들 그다음에 이 너무 지나친 그 사람들 우리 안정권 대표 같은 분들 말이에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그게 결코 이제 국민들한테 그 점수를 못 답니다. 뭐 지지자들한테 후원금은 많이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근처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국민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세연의 그 여러분들도 좀 제발 그렇게 좀 그 품행이나 뭐 이런 말 언사 이런 거 좀 조심 좀 하세요 좀. 예? 그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민의 마음속에는 깃발을 뺏을 생각을 해야지. 그 맨날 지지자들 상대로 해서 거기서 뭐 사이다 입에다 입 벌려고 사이다 부어놓고 예? 조미료 쳐놓고 이래갖고 그 사람 환자 만들어요 환자. 예? 당뇨병 환자 만든다니까요. 맨날 지금 그 예? 뽕에 이 사이다만 찾아서 지금 목이 말라 있는 이 보수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 결국 당뇨병 환자 계속 당뇨병 심화시키는 거예요. 응? 사이다를 끊고 약을 줘야죠. 약을. 응? 그리고 우리 정규재 대표님 좀 스탠스 한번 좀 제대로 좀 잡아보세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들으면 저 까마득한 후배가 참 제가 죄송스러운데 제가 정규재 대표님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좀 네. 그 좀 스탠스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지금 우리 원로 우리 보수들께서 유튜브를 하시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 뭐 이 원로 보수들께서 내로를 하는 그 우리 이데올로거들께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무슨 데일리 무슨 뭐 뉴스 그 저기 논평 방송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조갑재 선생님 뭐 전원책 변호사님 뭐 데일리 뉴스 이런 거 논평하고 계시는데 아니 왜들 그러세요 도대체? 네? 그런 거 데일리 논평 뭐 이런 거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유튜브에다가 그거 조회수 많이 나와서 뭐 광고비 좀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이나 우리 조갑재 대표님 같은 분들은 우리 보수 우파의 이데올로거들 아니세요? 그러면 지금 뭔가 이 윤석열 정권이 나아갈 방향과 그다음 대한민국이 나아갈 이런 방향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만들고 본인들이 축적된 이런 지식과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그거를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뭔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맨날 데일리 인터넷 뭐 데일리 방송을 하고 계세요? 데일리 뭐 논평하고 이렇게 이거는 아니다. 예? 이거는 아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병호 박사님 그 좀 이렇게 그 좀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가세요. 예? 돌아가시는데 그 부정선거 개표 이런 문제들은요. 그 이제 뭐 아니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돼서 그 이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뭐 결과가 나오면은 승복을 뭐 저는 하실 거라고 보는데 좀 너무 안드로메다로 좀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병호 박사님께서 공부하신 그 경제학의 원리와 그 다음에 논법과 논증의 절차와 이런 것들을 발휘하시면 개표 조작, 부정선거 이런 게 뭐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아실 텐데 그 왜 그러신지 모르겠고 제가 공병호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선거 개표 조작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반드시 그 지방선거 개표 참관인에 한번 참관을 해보십시오. 네? 반드시 참가해보세요. 참가해서 이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결국 이게 전자개표라는 게 전자개표가 아니라 전자 그 표 분류기에 의해서 수동으로 다시 검사해서 처리하는 일종의 수동형 블록체인 방식이라서 아무도 이거를 조작을 못하는구나를 아시게 됩니다.
절 좀 믿어주세요. 예? 절 좀 믿어주세요. 저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뭐 배추니 투표율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개표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사전 투표에서 뭐 그 투표 용지를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투표 조작을 하려면 전국의 선거구에 얼마나 많은 선거구를 그 조작을 해야 되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하며 예? 그 다음에 사전 선거율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미리 알아서 그 사전 투표 그거하고 그걸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좀 이게 일반인이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 그게 맞네라고 좀 이렇게 설득이 되는, 네? 아니, 뭐, 투표했을 때 선거에서 그게 이길 확률이 뭐 2분의 1이니까 전국에 뭐 420개 선거구가 이길 확률 2분의 1에 420승에서 뭐 확률이. 그거를 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물리학 분야에 그래도 나름 석학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증을 공병호 박사님이나 다른 분 이런 분들이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경제학 하시고 했을 때 통계학도 공부하셨잖아요. 확률 이런 거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검증을 시키시라고요. 통계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이게 맞는 얘기냐라 검증시켜 보세요. 금방 답 나와요. 그거. 그런 거 안 하세요. 왜? 그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왜 안 하세요? 배추니 투표님 이상하면 그거 그 프린터 회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안 하시냐고요. 그 검증할 수 있는 걸 안 하시잖아요, 아예. 그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은 이런 거죠. 뭐 식당에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손님들을 불러서 식당을 갔는데 자기가 이제 내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보니까 내가 지갑에 카드에 지금 잔고가 있던가 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잔고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해보기 싫은 거예요. 잔고 확인. 있다고 믿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저는 환영합니다.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공화국이 되어서 그야말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이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한번 좀 끝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산업화의 아버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저는 정의의 대한민국을 세운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보수의. 대한민국 역사가 기억할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기억할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의로운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수는 지금 윤석열 이 정권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겁니다. 저 이해해요. 다 충분히 이해해요. 예, 이해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밀어줘야 됩니다.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이 나쁜 놈들을 좀 잡아서 좀 청산 좀 해라. 민주적폐 30년간 쌓여온 이 민주적폐를 좀 청산을 해라. 우리 보수를 그렇게 이 법의 재단에 세웠던 그 힘으로 이 민주적폐 세력도 청산을 해다오.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 후원 계좌 여기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 후원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좀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